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2년, 2주년 기념으로 뭐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뭐 선물카면 그렇고 꼭 필요하신 분은 메일을 주시면 제가 쓴 책을 뭐 일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 방향과 뭐 궁금하신 분 예를 들면 댓글을 왜 못 달게 하나요? 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뭐 소소한 이야기 2주년 기념해가지고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 11월 18일 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영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제가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독립해서 세상을 알아갈 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0세 이상이 되면 그때 돼서 이 유튜브를 보고 아빠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재테크 관련 책을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 육성으로 아무래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듣게 되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죠. 그런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소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 큰아이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했을 때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2020년입니까? 그때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 그래서 덕분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한 집안이 좀 살림이 편안하게 지겠다. 하여튼 그런 내용의 메일 이렇게 전화도 주시는 분도 있고 메일을 주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이 보람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2020년도 6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 저도 대놓고 매수하시라 이런 말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가를 메시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를 하신 분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의 메일, 심지어는 커피부터 해가지고 커피 쿠폰부터 해가지고 많은 쿠폰도 주시는 분도 있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댓글은 왜 못 달게 하나요? 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댓글을 못 달게 했는 건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은 작년 2020년 작년 가을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JUDI 못하 달아났나, 자,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모든 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있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저렴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댓글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서까지 제가 댓글을 달 필요가 있는가, 설사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댓글을 달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일각에서는 댓글을 열어놓고 안 보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나오신 분은 제가 제 덩치를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소심하고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사실 모든 영상을 올릴 때죠, 댓글을 못 달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간혹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멤버십까지 가입해가면서 이런 또 친절한이죠, 이런 댓글을 다 하시겠나 싶어가지고 사실 멤버십 운영도 하게 된 이유도 이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왜 영상이 좀 뜸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미천이, 소피스트 박이 미천이 할 이야기가 다 떨어졌거나 좀 사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투리를 좀 적게 쓰면 구독자가 늘 것 같은데, 자, 이런 지적은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뭐 구독자가 설사 잘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죠,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면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저번에 예전에 제가 상가 임장을 몇 번 할 때 있죠, 어떤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상이죠,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정겹다 하면서 때문에 해야 되는데 따문에 간다고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쉽게 고쳐집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영상을 찍을 때죠, 크게 뭐 대본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간단하게 영상 만들고 올리는데 30분 이상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혹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자, 어떤 쪽으로 영상을 올리시길 원합니까? 해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투표하신 분은 한 500명 조금 안 되셨는데, 역시 제 영상이죠, 부동산이 압도적이다 73%, 그 다음에 대구 발전과 산업 쪽에 한 10%, 그리고 철학, 인문학, 일상 쪽에 한 7%, 그리고 육아, 직업, 아이들의 미래와 청년들의 취업 등등 5%, 그리고 미래산업, 즉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채널은 의외로죠, 부동산 쪽으로, 의외가 아니죠, 부동산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대구 발전, 그리고 철학, 인문,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있죠,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철학 이야기도 하면서 부동산을 하고, 육아 이야기도 하면서 부동산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섞어서 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겠는가. 부동산 이야기만 너무 하면죠,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긴 한데,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게 있죠, 대구 부동산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있죠, 폭락이라는 글자만 올리면 최소 뭐 5,000명 이상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켜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2주년인데 제가 있죠,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를 한 곡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기타를 좀 이렇게 한때 있죠,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조금 배웠는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2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쓴 책이 있는데, 육아 관련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쓰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 라면 받침대로 쓸 것 같으면 굳이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고, 그래도 육아가 이런 분한테는 제가 볼 때는 육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육아책을 썼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죠, 남자가, 특히 제가 육아를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육아가 제가 빵집니다. 자, 요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책을 썼는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책을 그 당시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지인들한테 책을 썼다고 했죠, 선물도 주고 카톡을 보내니까 후배가 있죠, 서울 가다가, 서울 사는 후배인데 가다가 휴게소에서 있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하는 말이, 형 사실 제가 나이 어리지만 살다가 참 별일 다 있다, 그죠? 이런 책을 참, 형이 참 좀 평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늘 했지만 이렇게 좀 뜻하지 않는 이런 책을 쓸 줄이야 하면서, 참 살다 별일 다 있다. 자, 이런 후배가 책
내용과 책정을 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 신문에 있죠. 대구의 보수적인 남자가 어떻고 저떻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육아 칼럼도 좀 쓴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 있죠.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신청해야 되지, 신청하셔가지고 있죠. 라면 받침대로 사용하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육아로 힘들어 하시는 분, 혹은 독박 육아로 있죠. 힘들어 하시는 여성분, 예를 들면 육아는 안 하고 있죠. 밤에 심한 뿌리는 남편의 기선제압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책을 보고 어떤 분이 있죠. 블로그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직업이 있죠. 아주 힘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사회생활도 결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육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남성, 보통 애는 누구나 다 키우는데 뭐 애 키우는 게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아내를 좀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남성분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육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는데 남편분은 있죠. 직장 문제로 아주 바빠가지고 출장 잡고 이렇게 했는데 전업주부인 아내가 육아를 전담을 했는데 아내가 디스크 수술을 하고 디스크가 파열되고 디스크가 협착증이 오고 등등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나의 부모님은, 나의 어머님은 5남매, 6남매도 끄떡없이 잘 키웠는데 애 한둘밖에 안 되는데 아내가 디스크 수술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자, 이런 분들, 그래서 아내를 좀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조금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임장 나오신 분은 있죠. 제가 그렇게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키가 179 정도 되는데 몸무게도 한 80kg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있죠. 저는 등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지리산 여행은 제가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지리산을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갑니다. 원래만 한 서너 번 가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있죠.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50 이하 되시는 분 중에 저보다 나무를 많이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나무를 아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골격은 좀 강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애를 키우다가 있죠.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질 못했다. 그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군대를 한 7년 갔다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육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아내, 육아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몹시 아프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싶은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보셔도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 하는데 고민하시는 분, 자, 이런 분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데 별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 요거는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검색을 해보니까 책은 일단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을 출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책이 잘 판매가 안 되길래 거의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출판사에서 분명히 저한테 회수를 다 했다고 했는데 아직 팔리는 거 봐서는 책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했죠. 제가 원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제 의도였는데 제가 지인들이나 후배나 선배한테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와이프한테 집에 가지고 가지를 못하겠다. 집에 가지고 가면 그날부터 있죠. 아내한테 엄청난 바가지를 긁히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가지고 못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자, 오늘도 신랑이 밤에 졸읍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둘 다 맞벌이인데 이 인간은 자기 일 바쁘다고 일만 하고 술 마시고 애를 잘 안 봐요. 술이 취하면 애 귀엽다고 안고 뽀뽀하고 난리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인 소개로 야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소개받았어요. 남자가 육아를 경험하고 쓴 책이랍니다. 야한 소설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밤마다 신랑한테 언제까지 심한 뿌릴 거야. 애도 같이 좀 봐야지. 봐라.
이 책에서는 씨만 뿌리지 말고 같이 육아해라고 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신랑은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제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공동 육아를 하고자 하는 그 바람에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했죠. 신문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칼럼을 써도록 해가지고 사실 저거는 그 당시에 지금도 열립니다. 서울 삼성동이죠. 엑스코에 보면 초보 엄마 아빠 한 500명을 모아놓고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제가 좀 불러줬으면 속으로 은근히 많이 바랬는데 거기는 안 불러주고 칼럼만 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한 번씩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있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똑똑한 아이를 키우느냐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있죠. 뭐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 똑똑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골 빠지면서 있죠. 골수 빼가면서 그렇게 애를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육아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여성이 나이 40 넘어가면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있죠. 제가 볼 땐 대부분 아픕니다. 아프고 부부 관계가 대체적으로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말 하죠. 참 제목이 재밌어요. 딱딱한 부분도 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 내용은 재미가 없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경험하고선 책이라 놀랐어요. 자주 신랑한테 말하죠. 언제까지 씨만 뿌릴 거야. 애 좀 봐라. 일찍 퇴근해서 술 그만 마시고 라고 하면 신랑은 말이 없네요. 제목이 너무 재미있고 책 덕분에 기선제압을 한 느낌.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아를 좀 이해하고 싶어하는 남녀, 특히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분, 아내가 육아로 인해 아파가지고 좀 이해하고 싶다. 자, 이런 분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좀 메일로 주시면 한 10분 정도, 많이 하겠습니까? 책은 많이 있는데 10분에 한해서 좀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이 좀 더 신청 보니까 택배비는 있죠. 받는 분이 부담하는 걸로.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 나가지고 기분 좋으면 제가 택배비 부담하고 깜빡하면 있죠. 택배비는 받는 분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메일 주소는 다 알고 있죠. 제 유튜브 보면 소피스트박 100 해가지고 @gmail.com입니다. 하여튼 2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라고도 이벤트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질문 중에 왜 얼굴은 안 내밉니까?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있죠. 임장 나오신 분이 이렇게 또 하여튼 저를 또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아는 척 하니까 반갑긴 한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만 명이 되면 얼굴을 내밀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주년, 2주년 되면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위에서 묻길래 오늘 간단하게 남아있죠. 그동안 2주년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영상 언제까지 제가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월달 되면 있죠. 개인 사무실 겸 이렇게 연구실 겸 이렇게 주로 1, 2월달 7, 8월달 위주로 있죠. 이렇게 사용할 공간을 하나 마련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데 한 2년 동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분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